안녕하세요. 투자 플랜 B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파경 126377 아파트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이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우선 간단하게 기본 정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예요. 2004년식 37층 중에 25층 63평형이고 감정가는 37억 원. 11월 5일날 최저가 29억 6천만 원 후 2차 매각기일이 지정된 그런 물건입니다. 요즘 우리 이 아파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지금 뭐 때문에 유명한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 물건의 주변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 바로 앞에 이제 교대역이 있어요. 아주 초역세권이죠, 초역세권. 사실 너무나 유명한 아파트고 위치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부연 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물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권리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권리 분석할 때는 항상 말소 기준 권리를 찾으라고 했어요. 등기분봉상의 권리 관계를 보고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라. 이 물건을 보니까 2016년 1월 25일자 수협의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 말소 기준 권리 일자보다 전입일이 빠른 전입자나 등기부등본상의 선순위 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찰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법적 문제 없이 편하게 입찰 참여를 해도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수익과 관련된 투자 포인트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다가 이런 물건처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물건들은 사실 우리 입찰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개개인이 자기 기준에 따라서 높게 쓰면 낮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투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냥 높게 쓴다 이런 개념보다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자잖아요. 그렇게 투자자 입장에서 이 물건을 봤을 때 이 물건은 채권자가 채권을 희소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즉 채권자 입장에서 내가 채권을 희소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채권을 할인해서까지 팔 필요가 없는 그런 물건이죠. 그리고 이 물건을 보면 이제 현재 경매 신청 채권자는 2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고 1순위 근저당권자인 수협은 경매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비교를 해보니까 2순위 근저당권자의 청구 금액이 근저당권 채권 최고에 꽉 채워서 신청을 했어요. 경매 신청을. 그런 건 굳이 채권자가 할인해서 팔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해놓고 1순위 근저당권자인 수협의 채권을 매입해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게 해서 1순위 근저당권자의 수협의 근저당 채권을 매입을 해오면 훨씬 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개 그냥 연체이자 채권을 매입해 오면 연체이자밖에 못 버는 거예요. 원금에서 할인을 받아야지 그 부분까지 추가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자가 원금을 할인해 주지 않고 이자금만 할인해 주는 경우는 많아요. 원금과 집행비용만 받고 매각하는 경우는 많아요. 그러면 그 연체된 이자금, 그거는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 연체된 이자금과 향후 또 배당 기일까지 지연된 그 연체 이자금을 합친 그 금액만을 벌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다가 수익을 더 추가로 낼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현재 저희 투자 플랜 B에서 이 물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 물건을 소개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건은 사실 전문가가 아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이 물건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일단 위치가 좋잖아요. 위치. 단순히 경매로 낙찰을 받거나 또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법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다만 그 방법을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저희 이제 투자 플랜 B는 다수의 변호사님들 계시는 로펌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래됐죠, 근무한 지가.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가 단순하게 처리되는 일반 경매 물건이라든지 일반 NPL 물건보다는 복잡하게 꼬인 그런 어떤 문제들이 많은 물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랑 우리 이제 로펌 변호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그래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후에 최대한 안전하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소개해드리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자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절대 원금을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원금은 당연히 손해를 안 봐야 되는 것이고, 원금에서도 최소한 연 10% 이상의 수익은 창출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런 물건들, 최소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러한 물건들을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희들이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현장을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요즘 제가 현장에 접하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PF가 요즘 너무 어렵다 보니까 건축허가는 받아놓고 첫 삽도 뜨지 못하고, 또 자금난으로 공사하다 중단되고, 그리고 공사를 다 끝냈는데 분양이 안 돼서 자금난에 허덕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은 정말 많이 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이제 이렇다 보니까 건축주도, 공사업자도 다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경매 들어갑니다. 그럼 그런 물건은 뭐가 생겨요? 유치권이 발생됩니다. 지상권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런 거를 해결하는 전문가예요. 정말 심각하죠, 지금. 제가 이제 25년 이상 경매를 하면서 사실 경매 입찰 대행 같은 건 안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 대행업체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제가 오랜 기간 로펌에 근무하면서 이제 경매 물건 및 특수 물건 NPL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웃들 현장을 많이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직접 몸으로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 외에 요즘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큰 수익을 내면서 더 안전한 이제 그런 물건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플랜 B였습니다.